과제 분리는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상황은 비슷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학원은 잘 가려고 하지 않고 학교 가서도 공부 잘 안 하고 집에 오면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TV만 보려고 그러고 유튜브만 보려고 해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게 맞냐? 너 공부해야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너 공부해야지. 앞으로 번듯한 직장을 가지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훈육을 해야 돼요. 훈육을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저렇게 훈육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것을 훈육하는 게 부모의 과제인가? 이 생각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또 마음에 갈등이 느껴져요. 내가 아이를 망치는 거 아니야? 학원을 안 가려고 해?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아이들을 망치는 거 아니야? 방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들을 끊임없이 하게 돼, 끊임없이. 근데 또 핸드폰 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게임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뭐라고 하면 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나중에 지치니까 또 안 하게 되고, 또 안 하면은 내가 훈육을 제대로 안 해서 아이가 망쳐지는 거 아니야? 이 갈등에서 부모들은 계속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아이가 공부하는 게, 아이가 여기서 공부라는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도야를 위한 그런 공부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의 아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원하는 공부는 뭐예요? 대학을 들어가는 그 공부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과목의 공부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교과목 공부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걸 안 하면 진짜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것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원하시는 그런, 아이가 원하는 또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겠죠. 그럴 수도 있는 확률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서울이라는 학교들도 실제로 가는 것들은 얼마 안 돼요. 전체적인 아이 대상들을 봤을 때.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도 안 되는 또는 아무리 많이 잡으면 10%라고, 그냥 보수적으로 20%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학,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치면 나머지 80%는 그러면 자기 과제를 안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로 80%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그거는 원래 게임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가 80%가 그들이 과제라고 생각하는 데서 성취할 수 없는 게 그게 그들의 과제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권투에서 둘이 올라갔는데 한 명은 져요. 무승부거나. 나에게 떨어지는 거는 무승부거나 거의 보면 지거나 이기는 건데, 지면은 그 사람은 권투라는 과제를 하지 않은 건가요? 어차피 한 명은 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국의 학생이 한 100만이라고 치면 거기서 80만들은 어차피 원하는 대학을 못 갈 텐데,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그 80은 그러면 그들이 하는 학과 공부는 원래 과제에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과제였는데, 그 과제가 그러면 아이의 과제 맞아요? 그럼 그 과제를 안 했는데, 그 과제 안 한다고 해서 너 그 과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부모의 과제가 맞는 건가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20%는 그럼 다 좋다고 칩시다. 그 20% 자기 과제를 제대로 했다고 인정받는 그들이 가는 길들을 제대로 가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가서 원하는 직장에 갔으면,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과제가 있을 거죠. 인생에 있어서 과제가 뭐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여행을 가고 이러면 과제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많다. 인생에 있어서의 과제, 진짜 인생에서 과제를 다 다른 말로 치면은 그냥 행복할 사람의 권리, 이것과 그 아이들이 20%가 겹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 80%는 완전히 0%냐, 겹칠 확률이 행복이랑 0%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과제는 결국은 뭐예요? 80%가 배제되는 그 학과 공부가 과제인지 아이의 과제인지, 그럼 그 아이의 과제를 안 하는 그것을 관여해야 되는 게 부모의 과제인지, 그 과제를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학과 공부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관점에 다시 본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다. 그럼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실제로 행복과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럼 아이가 행복과 위배되지 않는 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지 않잖아요? 가정의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갈등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등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집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옥 원절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천국 원절이로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비단 아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끼리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술을 먹고든 뭐 아내가 뭐 돈을 벌지 않든 남편이 돈을 벌지 않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던 간에 그게 우리 가족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야 남편이 저걸 해가기 때문에 아내가 저걸 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어 라는 것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생활이 안 되네 라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개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과제라는 것들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 과제를 안 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간섭들이 과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남의 과제가 지금은 그것까지 흔들려서 더 문제인 거지. 아이가 공부하는 건 사실 이게 진짜 그 애들의 과제라고 치면 그거는 그 아이의 과제인 거예요. 우리가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그 과제를 하려던 과제도 하기 싫잖아요. 어른도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간섭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딴지 놓는다. 왜 안 하냐고 추궁한다. 그 상태에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잘하는 게 더 용하죠. 보통은 간섭하면 더 못하더라. 진짜 과제라고 생각해도 간섭하지 않는 게 훨씬 더 그 과제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더라. 모든 일들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호시탐탐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첫 번째 욕구인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관심이 다 가는데 그 과제에 몰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아이가 그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과제를 하는데 해결점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로 문을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아이가 제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하려 하는데 아이가 가진 경험치와 지혜는 요만큼이면 적어도 우리는 그보다는 많을 수 있잖아요. 그 열려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아이에게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죠. 너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고 안 하니까 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이의 과제인 거예요. 아이의 과제가 우리가 산정해 놓은 그런 학과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과제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우리가 직무유기는 어떤 거냐면 아이든 배우자든 간에 그 아이가 또는 그 배우자가 온전히 한 생명체로서 생명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사는구나 또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까지가 우리가 직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맨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은 나의 행복인 거죠. 나의 행복. 내가 정말 행복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들이 남편의 또는 아내 또는 아이의 행복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이다. 제가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아이가 유튜브 보는 그 마음으로 되게 안 좋으면 남편이 어떤 이유든 간에 술 먹고 들어오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것까지. 그래서 가해진 그 언어와 그 태도가 다시 반사되잖아요, 나한테. 그럼 그게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과제 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과제 분리 전에 그게 진짜 과제야? 라는 과제 정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두 가지는 꼭 해줘야 돼요. 과제 맞는지, 그리고 과제가 맞다고 한다면 그 과제는 내 과제인지, 그럼 나의 과제는 어디까지인지, 이건 가정에서 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인간관계는 그래도 이것들이 조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끊어내는 지점들이 보이는데 가족끼리 그게 안 보여요. 가족끼리 내가 그것들을 조금 더 하면 오버하고 조금 더 안 하면 방관하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갈등만 하는 거예요. 본인을 들볶는다라는 온도계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온도계를 만져서 온도를 올리는 것들은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가짜 온도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반드시 생각해보고 실천해 보시고. 뒷담화 읽었어요. 이게 뒷담화는 참 즐거워요. 그쵸? 네, 그래 여기 없는 사람의 뒷담화들은 다 즐겁잖아요. 누군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꼭 나도 보태고 싶잖아요. 그것을 보태지 않으면 내가 어떤 동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인류 공통적인 그런 업무에서 배제된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비슷할 텐데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낮춘다라는 거는 이렇게 높이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낮추게 되면
누군가를 낮추면 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 내가 올라가는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존심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나의 일로 독야청청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남을 내리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남의 줄을 내리면서 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 치지만 반대로 내가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뒷담화의 대상이고 나에게 안 들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들려요. 그죠? 야, 누구누구가 너 뭐라 그러더라. 그럼 그 얘기를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을 가서 따지든, 그 사람을 가서 따지진 않지만 자기 마음을 들볶든, 저 친구를, 나를 욕했단 말이야?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써낸 내 머릿속의 소설은 거의 안내 까레리나 정도의 소설 분량 정도를 써내려가죠. 근데 얘 전하는 거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는.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내용은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나면서 없어지겠죠. 그럼 차곡차곡 쌓여졌던 그 상태면 그 과정 자체에서 내 마음은 뭐가 되겠어요?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의 소설을 이따만큼 쓰는 과정에서 내 마음은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그럼 건강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리 집의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의지가 솟겠습니까? 안 솟죠.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도 안 떠올라요. 내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아이디어, 건강에 대한 아이디어,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원래 좋은 감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거 떠올리고, 왜냐면 같은 거니까. 좋은 감정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붙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오질 않잖아, 당연히. 그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가져갈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뒷담화, 누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얘기했지만,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건 내가 아닌데? 그거 사람은 공상과학 소설가인가 보지. 그 사람이 썼던 것들은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분리를 자꾸 연습시켜야 돼요. 자꾸. 맨 처음에는 이건 온도계예요. 온도계를 만지는 거예요. 온도계를 만져서 온도계의 눈급이 올라가는 거지만 이게 자꾸 되면 실제로 온도계를 만져서 온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련이 되게 되면 진짜 내 마음의 온도를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자꾸 연습해 보세요. 생각하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연습하고.